다른 여자의 등장으로 생겨난 균열, 재혼황후 줄거리 리뷰 1부. 네이버 금요 웹툰 재혼황후. 웹소설이 원작인 탄탄한 스토리의 웹툰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화려한 작화와 사랑스런 캐릭터들, 고구마를 잔뜩 먹이며 초반에 답답한 마음을 주다가도 어느샌가 사이다를 건네며 꽉 막힌 속을 탁 트이게 만드는 이야기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적인 웹툰.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재혼황후 줄거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비이슈가 꼬질꼬질한 도망노예 한 명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나비에,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라는 것과 폐하가 그녀에게 안절부절 못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말을 들은 나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소비에슈의 모습을 보며 이전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정부 얘기를 떠올리게 되고, 다른 여자를 정부로 앉히더라도 절대 상처받아선 안 된다고 했던 말에 수긍했던 과거와 다르게 막상 눈앞에 일이 펼쳐지자 휑한 기분을 감출 수 없던 나비에는 그나마 그녀가 사교계에 데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고 앞으로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기며 그 여자는 그 여자, 나는 나라 자조하며 애써 마음을 추스릅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곳곳에서는 폐하와 그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그들을 피해 자리를 옮기려는 찰나 마주칠 일 없으리라 믿었던 그녀 라스타와 마주치게 됩니다. 황후인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며 다가오는 라스타를 나비에의 시녀 로라가 경계하자 소비에쉬는 라스타를 더럽다고 이야기한 로라에게 안갚음을 하는 듯 로라를 사흘간 감금할 것을 명합니다. 후에 소비에쉬는 라스타에게 로라를 내쫓을 것을 종용하고 이번에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결심을 하며 나비에는 소비에쉬의 말을 거부합니다. 소비에쉬는 그런 나비에의 태도에 피곤함을 느끼는 듯 고분고분하지 못한 그녀를 오히려 책망하고 그의 망언에 분함을 느낀 나비에는 황홀한 폐하의 뜻에 고분고분 따라야 하는 사람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소비에쉬는 라스타를 자신의 정부로 들이게 되고 황궁의 주인인 나비에가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정부에게 인정과 존중의 의미로 선물을 줄지도 모른다는 랑트 남작의 말에 라스타는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고위 귀족일 때 혹은 같은 집안 사람일 경우만 선물을 준다는 원칙을 들어 나비에는 라스타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곧 다가올 신년제에 눈만 마주쳐도 황홀할 지경인 외모를 소유한 수많은 여자와 연문을 뿌리고 다닌다는 바람둥이 왕자가 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 소식에 나비에의 시녀를 비롯 수많은 귀족 영예들은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즐거운 티타임 시간을 방해하는 라스타의 방문에 나비에는 서둘러 불편한 표정을 감추고 자신을 찾아온 라스타의 의중을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같은 남편을 두었기에 나비에와 자신이 자매와 같은 사이라 말하는 라스타. 자신을 언니라 불러도 되냐는 그녀의 무례한 말에 나비에는 더 이상 불편함을 감출 수 없어 라스타에게 물러날 것을 명합니다. 심란한 마음을 추스를 겸 산책하고 있던 사이 나비에에게 보라색 눈과 화려한 금색의 털을 가진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다가오고 새의 다리에 묶인 편지를 보며 나비에는 재미삼아 답장을 보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나비에의 앞에 소비에슈가 등장하고 라스타에게 시녀가 없음에 나비에로 하여금 라스타의 시녀를 구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시녀란 본래 본인과 비슷한 직위의 귀족이나 조금 낮은 직위의 귀족이 해주는 일이기에 귀족이 아닌 라스타의 시녀를 자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소비에쉬는 라스타가 도망노예라는 소문을 나비에가 퍼뜨렸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것이라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죠. 더는 라스타와 소비에쉬의 일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당차게 나왔건만 서러운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자신만의 공간에서 숨죽여 눈물을 흘리고 마는 나비에, 그런 그녀를 위로하듯 또다시 낮에 보았던 새가 날아오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새에게 고마움을 느낀 나비에는 새의 이름을 퀸이라 지어줍니다. 나비의 따뜻한 포옹을 받은 새는 은신처로 돌아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건장한 남성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무수한 소문의 주인공이자 화려한 용모의 소유자 서왕국 제1왕이 계승권자인 하인리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인리는 신년제 기간에 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비에와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둘은 상대를 먼저 찾는 사람이 퀸을 데려갈 수 있다는 내기를 하게 되죠. 다음날 하인리는 나비에를 찾아와 황궁 안내를 부탁합니다. 라스타와 마주쳐 경직된 나비에를 풀어주기 위해 농담을 던진 하인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나비에를 두고 라스타를 정부로 들인 소비에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신년제의 첫날 연회에 라스타가 참석한 것에 나비에는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되고, 자신을 내버려둔 채 바로 라스타에게 다가가는 소비에슈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황후에게 첫 춤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비에슈 뿐이기에 어차피 춤을 신청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나비에는 사람이 드문 곳으로 몸을 감추고, 그런 그녀에게 하인리가 다가와 춤을 신청합니다. 나비에는 괜한 소문을 만들기 싫었으나 홧김에 그의 청을 허락하죠. 한 파트너와 연달아 춤을 출 수 없기에 나비에는 소비에슈와 춤을 추게 되고, 그와 함께 어릴 적부터 함께 춤을 연습했던 것을 떠올리던 나비에게 소비에슈는 서왕국의 왕자와 춤을 춘 나비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을 하고는 곧이어 하인리에게 춤추는 것을 거부당한 라스타가 눈물을 흘리자 나비에를 내버려둔 채 라스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 소비에슈를 보며 즐거운 가십거리를 잡은 듯 연회에 참여한 모든 귀족들은 일제히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서운함과 창피함이 깃든 복합적인 마음에 나비에는 방으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흘리고, 때마침 그녀를 찾아온 퀸에게 위로를 받는 사이 엘리자 백작 부인을 통해 베르디 자작 부인이 더는 시녀를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년제 둘째 날 라스타 곁에 서 있는 베르디 자작 부인을 보게 되죠. 신년제 행사차 방문한 남왕국 공주 서즈를 통해 하인리 왕자가 익명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나비에를 모시는 시녀들은 그녀가 퀸을 통해 서신을 주고받는 사람이 하인리일 것이라 눈치채게 됩니다. 이참에 하인리 왕자와 친구가 될 것을 제안하지만 악의적인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한 나비에는 거절하죠. 이 소식은 라스타에게도 들어가고, 베르디 자작 부인을 통해 하인리의 편지 상대가 나비에일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라스타는 재미있는 일을 벌이면 좋을 것 같다며 하녀인 체리니를 통해 그녀가 하인리의 편지 상대라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퀸의 모습을 통해 이미 서신을 주고받은 상대가 나비에인 것을 알고 있던 하인리는 싸늘한 표정으로 체리니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하고, 이를 듣고 있던 라스타가 나타나 사실은 자신이 진짜 편지의 주인공이라 말하며 연이은 거짓말로 하인리를 농락하는 짓을 벌이죠. 신년제 전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인리는 대놓고 편지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라스타를 궁지에 몰지만 소비에슈에 의해 저지당하게 되고, 라스타는 자신의 특기를 발휘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이 상황을 말려야 하나 나비에가 고민하는 사이 립트라는 사막나라의 대공이자 마법 아카데미를 수석 졸업한 유학생이라는 카프맨 대공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나비에는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라스타를 보며 의아함을 느끼게 되고, 그녀와의 언쟁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비에슈가 라스타에게 축하 선물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비에는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것에 소비에슈의 사과를 요청하나 소비에슈는 오히려 화를 내고, 황홀한 모름지기 황제와 동등한 위치의 동반자이기에 계속해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소비에슈에게 나비에는 똑같이 반말로 경고의 말을 날립니다. 하인리가 소비에슈와 척을 지는 행동을 하자 그의 수행원 자격으로 온 메켄나경은 그런 하인리를 말리고, 이를 통해 하인리가 퀸의 모습으로 동대 제국을 몰래 정탐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인리는 메켄나에게
에릭이라는 인물에게 편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죠. 드디어 신년제의 마지막 날, 붉은 장미방에서 열리는 특별 연회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마주친 카프맨 대공의 말을 통해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눈빛이 나비에가 라스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한심함을 느꼈기 때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비에와 마주친 하인이는 사실 나비에가 편지 상대의 주인공임을 알고 있었으며 나비에가 원한다면 그녀와 자신이 친구라는 사실을 비밀리에 붙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한편 특별 연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던 라스타는 일반 연회장에서 귀빈들의 선망의 시선을 받으며 즐기고 있는 사이 과거 그녀를 노예로 데리고 있던 로테슈 자작을 만나게 됩니다. 라스타를 본 그는 그녀가 도망노예 출신인 것을 그 자리에서 공개하죠. 소비에슈는 라스타가 도망노예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로테슈 자작을 불러왔다며 나비에를 모욕하고 나비에는 초대장을 보낸 건 라스타가 황궁에 오기 몇 주 전이었다는 것을 들어 그의 주장이 억지인 것을 지적하지만 소비에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비에의 책임을 묻죠. 소비에슈는 로테슈 자작을 불러 그에게 모든 사실을 덮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눈치 빠른 자작은 그 스스로 라스타를 도망노예로 오해한 자신의 실수라 발언하며 미꾸라지같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로테슈는 황제가 이토록 라스타를 총애하고 있음에 또 다른 흑심을 품게 되고 라스타를 찾아가 그녀가 소비에슈의 애정을 받는 것도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라 라스타를 흔들고 거기에 더해 그녀가 낳고 버린 아이를 볼모로 그녀의 비밀을 쥐고 있는 자신을 측근으로 두도록 회유하기에 이릅니다. 소비에슈는 하인리와 함께 있는 나비에를 보게 되고 나비에를 하인리에게서 떨어뜨린 뒤 일전에 로테슈 자장리를 나비에 탓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곧 있을 나비에의 생일을 맞아 화해도 할 겸 별궁으로 놀러갈 것을 제안하는 소비에슈. 내키지는 않지만 동자지국의 황후로서 황제와 사이가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나비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한편 하인리의 요청으로 왕국에 당도한 블루보헤안 왕족 에르기 공작은 라스타 곁에서 어떠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녀를 부추깁니다. 그러던 중 신년제에서 만난 카프맨 대공이 화대륙과 월대륙 간의 교역을 요청하고 이 교역을 나비에가 맡아주길 청했다는 말에 나비에 또한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나비에는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본 카프맨이 무슨 이유로 자신을 책임자로 추천했는지 직접 묻게 되고 카프맨은 자신이 언급한 립트의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이 나비에뿐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녀에 대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나비에의 생일이 다가오고 별궁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이번 기회에 소비에슈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주베르 백작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혼은 황제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나비의 자신 또한 인생의 목적지가 황후 자리였기에 이혼할 마음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소비에슈어의 분위기는 좋지 않고 홀로 식사를 하고 있는 나비에게 퀸이 찾아와 그녀를 위로합니다. 크리스털 하우스에서 투아니아 부인의 티파티가 열리고 파티에 초대된 하인리의 친구 에르기는 라스타와 함께 파티에 참여합니다. 라스타를 초대한 적 없는 부인은 당황하게 되고 귀족들의 뒷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에서 투아니아 부인이 정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라스타가 언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례한 라스타의 발언에 투아니아 부인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모임을 끝내게 되죠. 그 후 에르기는 황후를 찾아가 하인리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를 너무 믿지 말 것을 경고하며 그가 몇 년 전부터 세운 계획에 대해 언급하려는 사이 소비에슈가 등장과 함께 뒷말을 잊지 못하며 사라집니다. 후에 하인리와 마주친 나비에는 에르기가 언급한 계획에 대해 하인리에게 묻지만 하인리의 난처한 표정을 보며 더는 그를 추궁하지 않지만 아르티나에게 하인리와 에르기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지시합니다. 라스타는 로테슈 자작을 불러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능력을 보여달라는 과감한 말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그에게 투아니아 공작 부인의 약점을 알아오기를 지시합니다. 로테슈는 과거 마리안경이라는 남자가 동생의 약혼자인 투아니아 부인을 사랑해 구애하였으나
결국 그녀가 자신의 동생과 결혼하자 충격을 받고 후계자 자리와 상속을 포기한 채 신전에 들어갔으며 일주일도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투아니아 부인이 결혼한 지 7달 만에 아기를 낳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마리안경의 아이라고 의심했던 스캔들 내용을 라스타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라스타는 이를 이용해 신전 주위 사람들에게 마리안경이 죽기 전 아름다운 귀부인이 신전을 몇 번 방문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을 지시하죠. 한편 나비에는 자신이 후원하는 고아원에서 마법사 학생이 나온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 위러를 찾아가게 되고 근래 들어 마법사들의 수가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온 하인니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함께 식사를 하죠. 나비에가 위럴에 다녀온 사이 큰 소란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에르기 공작의 깜짝 파티에서 투아니아 부인이 에르기 공작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 이 이야기가 입과 입을 거쳐 살이 불어 부풀어진 채 계속해서 떠돌고 있던 것이죠. 한편 라스타에게 준 반지가 로테슈 자작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챈 소비에슈는 라스타가 그에게 협박받을 것을 염려해 그녀의 돈 관리를 랑트 남작에게 맡기고 이로 인해 로테슈 자작의 입을 틀어막는 방편으로 몰래 융통할 돈이 필요했던 라스타는 난감해집니다. 이 사실을 에르기 공작에게 털어놓게 되고 자신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다는 에르기의 태도에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라스타는 로테슈와 자신의 아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평민과 귀족들이 한자리에서 어울리는 대중 무도회가 열리고 그것에서 나비에는 자신과 똑같이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라스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들 나비에가 라스타를 따라한 것이 아니냐며 수군대는 사이 소비에쉬는 자신이 나비에게 붉은 드레스를 입고 와달라 요청한 것이라 말하며 그녀를 감싸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망한 라스타의 눈에 홀로 술잔을 들이키는 투아니아 공작이 들어오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라스타를 보며 아무런 질투의 감정도 느끼지 않는 소비에쉬의 모습에 나비에는 의아함을 느낍니다. 무도회가 끝난 지 사흘 후 다급히 나비에를 찾아온 로라에 의해 투아니아 공작이 부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10년도 넘은 예전 스캔들을 걸고 넘어지는 공작의 행동에 순간 라스타의 지난 행적들이 떠오르죠. 여기에 더해 평소 남몰래 투아니아 부인을 흠모해온 랑드레 자작이 라스타를 칼로 찌른 사건까지 일어나 사건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다행히 라스타는 무사했고 그녀의 상태를 살피러 온 궁이를 통해 그녀가 현재 임신한 상태인 것이 알려지게 되죠. 투아니아 부인은 나비에를 찾아와 랑드레 자작을 살려달라 부탁합니다. 황족의 아기가 죽을 뻔한 사건으로 처리하려는 소비에쉬의 의중으로 자작이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처형될 것은 거의 확실시된 것이었죠. 투아니아 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사람이 라스타일 것이라 의심하고 있던 나비에는 직접 랑드레를 만나보기로 하고 그를 찾아가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하죠. 랑드레는 투아니아의 헛소문을 추적하다 마리안경이 죽은 신전 부근의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소문의 유포자를 찾아 그들을 매수한 자를 추적한 끝에 그 자가 로테슈 자작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투아니아 부인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자작의 태도에 나비에는 그의 사랑을 달리 보게 됩니다. 나비에는 랑드레가 조사한 자료를 이용해 소비에쉬와 딜을 하게 되고 처형해서 추방형으로 처벌을 바꾸는 데 성공하죠. 한편 라스타의 요청으로 로테슈 자작이 데리고 있는 아기에 대해 조사한 에르기 공작이 돌아오고 이를 통해 그 아이가 라스타의 아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화대륙과의 무역 문제로 나비에와 카프맨 대공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마법에 능한 그에게 선물로 받은 사랑의 묘약을 보여주는 나비에 효능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대공은 사랑의 묘약을 사용하게 되고 생각보다 강한 약효에 대공은 나비를 향한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하고 해독제도 잘 들지 않아 하인니와 함께 있는 나비에를 보며 질투심에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죠.
하필 카프맨 대공과 함께 있는 모습을 소비에슈가 보게 되고 소비에슈는 라스타가 아이를 임신한 것을 들어 나비에게 행동을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라스타의 아기가 황실의 아기이면서 나비에의 아기라는 뜻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에슈. 하지만 나비에는 그 말을 강하게 부정하죠. 나비에게 이기적이라며 소비에슈가 그녀를 매도하려는 찰나 분노한 카프맨 대공이 소비에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이 일로 립트와의 거래는 불발되죠. 소비에슈는 카프맨 대공과 나비에의 사이를 오해하게 되고 나비에가 자신의 연애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려 드는 소비에슈의 태도를 조롱하자 정부는 정부이고 황후는 황후라는 선 긋는 말을 하는 소비에슈. 공교롭게도 이 말을 라스타가 듣게 되죠. 이는 언제든 황제의 사랑이 식을 수 있다는 것과 또 다른 정부가 들어올 수 있음을 이야기한 로테슈의 말을 라스타가 떠올리게 하며 그녀의 불안을 점점 더 커지게 만들죠. 하인리는 서왕국의 왕인 그의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의 유언을 듣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비에를 만나 하게 됩니다. 뒤이어 투아니아 부인마저 추방당한 랑들의 자작을 따라 멀리 떠난다는 편지를 받게 되죠.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매 나비에는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쓸쓸함도 잠시 소비에슈의 첫 아기 탄생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 나비에는 다시 바빠지고 시차를 마치고 돌아온 소비에슈는 지친 나비에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대로 자신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라스타의 아기가 황족으로 인정받을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 나비에의 지친 마음을 더욱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동대제국과의 교류가 취소되자 카프맨 대공은 화대륙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되고 나비에게 함께 화대륙으로 갈 것을 청하지만 자신은 한 남자의 부인이기 이전에 동대제국의 황후이며 황후 자리는 자신의 꿈이고 현실임을 들어 자신의 일생을 버리고 싶지 않다며 대공의 청을 거절하죠. 카프맨 대공은 나비에와 포옹 뒤 붉어진 눈으로 고국을 향해 떠납니다. 한편 로테슈 자작은 라스타를 자금줄로 이용해 수도로 이사 오게 됩니다. 로테슈의 딸 르베티와 로테슈의 아들이며 라스타의 옛 연인이자 그녀가 낳은 아기의 아버지인 알렌 또한 함께 수도로 왔다는 사실에 라스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게 되죠. 로테슈는 태연히 아기의 이름이 안이라는 것을 알리며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느냐 떠보지만 라스타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과거 로테슈 자작의 계략으로 아기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라스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녀에게 옛 연인인 알렌과 그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기는 라스타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서왕국으로 돌아간 하인리는 어떻게 다시 나비에와 만나게 될지, 나비에는 라스타와 소비에슈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지, 이어지는 재혼왕후의 다음 이야기는 재혼왕후 줄거리 리뷰 2부에서 들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